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이제 지금 보면 2013년도에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무산이 되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상당히 좀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용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부지의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의 뭐 50만 제곱미터, 예, 50만 제곱미터면은 거의 뭐 15만 평 규모의 용산 정비창 일대가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는 화이트 존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이트 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서울의 모든 지역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공법상의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주거 지역도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준주거냐 그 용도 지역에 따른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가 있는데 자 화이트 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 공법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시와 국토부, 코레일, SH공사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만든다라는 이제 공동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공간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없는 즉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화이트 존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입지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된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공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용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 쪽은 벌써 이제 대통령실 옮겨져 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고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용산공원까지 이제 서울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지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보행자, 그러니까 입체 보행 녹지축도 만들어지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시티 및 에너지 자립, 그다음에 이제 교통 개선, 당연히 이건 뭐 교통 영향 평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부에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지금 이제 사업 기간은 24년 11월 28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요때 지금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부지 조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내용 같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에 여러 지역들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산업아파트 이제 재건축이라던가 예, 여기 산업아파트 재건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개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여기 같은 경우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지금 바로 앞이거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준주거 지역이라 사업성이 상당히 이제 높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용산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소액으로 들어가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냐면 이게 전자상가 쪽으로 많이 매입하거든요.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뒤편에 전자상가 쪽으로 여기 보면 1123세대의 이제 주택이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좀 더 이제 멀리 보면 세 번째 이제 용산 이제 지금 이제 공공재개발 3080 요쪽 일대 예, 그래서 우리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도 이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만 주변 지역에도 한 7천 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시시기에 인가고시하고 예, 2030년에 1호 기업 입주를 목표로 한대요. 네, 30년에. 네, 네, 파이팅입니다. 얘기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일정은 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년도에 시시기에 인가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 분양 시작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토지 분양 되면은 28년도에 기반시설 준공하고 30년부터 기업들이 입주가 되는 예, 이렇게 용산의 가장 코어인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용산에 대한 내용 좀 전해드렸고요. 일기신도시 선도지구 13개구역 36,000호 정도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원래 저번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저번 주에 너무 바빠갖고요. 자,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 한 11,000 가구, 네, 예, 그 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에 지금 약 한 9,000 가구, 그 다음에 평촌, 그 다음에 중동, 삼본 이렇게 선도지구인 것만큼 네. 예, 아무래도 정부의 푸시가 좀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도지구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5개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당연히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데가 이제 분당이죠. 네, 그렇죠. 네, 예, 분당권 같은 경우가 이제 시범지구역이 예상외로 좀 떨어지면서 네. 시장에서 약간 좀 파란을 좀 일으켰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가장 이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이제 분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있죠. 예, 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호가는 지금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사실은 여기 지금 뭐 강촌마을이나 이런 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지금도 낮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좀 문제되는 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일산보다 더 좋은 입지의 창릉지구, 네, 상기 신도시. 네. 이번에 또 근데 또 그린벨트 해제를 또 아파트 공급하는 이제 대공 역세권 개발. 네. 네,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지금 좀 가격 상승에 대한 좀 압박을 좀 받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선도지구와 이제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당 쪽에는 이제 빌라촌들, 네. 예, 분당 쪽에 있는 빌라촌하고요. 일산 쪽에 있는 이제 빌라촌들이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대원 빌라가 하는. 예, 대원 빌라. 네. 그러니까 목련 마을에 이제 대원 빌라죠. 네. 예, 그래서 분당하고 일산 같은 경우에 분당에 이제 목련 마을이 이제 대원 빌라 단지. 네. 예, 여기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산의 정발마을 2, 3단지. 여기가 좀 지정이 됐거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상당히 낮죠. 그렇죠. 예,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투자 가치가 좀 상당히 좀 있는 지역이죠. 준하는 수준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예.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400호는 별도 정비 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예, 여러분도 한번 요거 좀 체크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선도지구인 것만큼 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 문제 사전 해소하고 분담금 산출 지원하고 뭐 전자동에 선제 도입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펀드를 통해서 사업비에 대한 좀 이제 리스크를 좀 줄여주겠다. 예, 좀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럼 이번에 떨어진 지역들은 어떻게 되냐. 자,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의 특별 정비 예정구역별 순차 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똑같아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 2년 동안 공모해서 한 97개 다 지정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바꿨습니까? 목표치 채웠으니까 지금 다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꿨죠. 여기도 똑같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공모 없이 지금처럼 주민 제한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이거 보시면요.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구역별 정비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 입장에서 우리 구역이 언제 정비되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올해 선도지구가 안 되면 정비가 어렵다라는 불안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게 좀 나오는 거거든요. 자, 1단계가 지금 이번에 지정된 거예요. 그죠? 네. 1단계가. 그럼 2단계가요. 내년부터 지정이 되는데 여기 조그만 글씨로 26년에서 30년 중. 네, 중. 주민등록 50% 이상 구역. 그러니까 뭐 이번에 공모에도 뭐 떨어진 지역이 이제 되겠죠. 네, 그렇죠? 넘었으니까. 예. 그다음에 3단계는 그 이후. 예. 31년부터 44년.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은 뭐 그러면은 뭐 해마다 정비해 주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죠. 예. 26년에서 30년 중이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주 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2주 단지를 그렇죠. 만들어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네. 해마다 정해주면 그 2주 단지 만드는 의미가 없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뭐,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 방식이 아닌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다. 그래서 나머지 2단계는 이번에 공모 신청을 했던 지역이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